네, 회원님들 반갑습니다. 오토반입니다. 8월 31일 금요일 아침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의 마지막 거래일, 그리고 한 주의 마지막 이제 거래일 8월 31일인데요. 그래서 뭐 8월달 국내 시장 월말에 들어서 또한 지난주 후반부터 이번 주 초반까지, 이번 주 말까지 좀 시장에서 움직임들이 좀 전체적으로 좀 반등이 나와주면서 지수에 반등세가 이끌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에서의 반등 첫 번째 요인은 해외 시장의 흐름들도 있었습니다만 국내 주가에 따른 지수가 쌌다. 많이 떨어져 있었다. 가격적인 매력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시장의 수급의 흐름들을 한번 보시면은 특히 삼성전자를 가장 대표적으로 봐야 되겠죠. 삼성전자가 계속적인 이제 하락을 거듭하다가 기관들 쪽에서의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었고, 코스피에서도 기관들 매수가 유입됐던 8월달 중순이었습니다. 기관들은 사실 민감한 사안들이 있을 때 매도가 나가고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움직임들을 많이 보여줬었어요. 그런데 8월달에 나왔던 내용들을 보시면 반도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우려감들이 많이 나오고 좀 앞으로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 그리고 D램 영업이익률에 대한 또 우려감, 이러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때렸었던 상황에서 기관들 매수가 들어왔었는데요. 그런 매수세를 이제 해석을 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너무 좀 과하다, 너무 싸다라고 생각했던 기관들 매수세였고요. 기관들 매수세가 한 며칠간 들어오고 난 뒤에 바로 이어서 들어왔던 것이 외국인들이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수의 흐름들을 보시면요, 위치적으로 봤을 때의 아랫부분에서 상승했다라는 것이 아니고 어떤 거다? 회복시켜줬다. 언더슈팅 구간에서 이제 회복시켜줬고, 그리고 여기서 끌어올려줬던 것은 바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필요한 자리였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랫부분은 그냥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300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박스 상단에서 좀 비벼갈 수 있는 구간, 단기적인 조금 5일선 아래는 떨어질 수 있더라도 다시 라인대로 회복시켜준 구간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 코스닥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5일선 위에 버티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최근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던 만큼 숨고리가 필요한 구간들이에요. 숨고리가 필요한 구간들이 되겠고, 그리고 또 양대지수가 올라올 때 매수가 같이 들어왔던 것은 바로 그 기관들의 흐름들을 이은 외국인들 매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외국인들 쪽에서 포인트를 같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흐름들은 코스닥도 보시다시피 단봉 윗꼬리 아랫꼬리 달았던 상황들이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초반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막판에 조금 이제 주춤해서 끝이 났었습니다. 삼성전자가 강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수 쪽에서 힘이 좀 부진했던 흐름들은 우선적으로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감, 무역 분쟁에 대한 경계감들이 시장을 좀 짓눌렀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기의 둔화,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정치적 마찰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으면서 시장 후반부 가면서 조금 힘들이 약하게 흘러갔었습니다. 반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는 조금 고개를 들어줬었는데요. 사실 들어줬던 부분들이 강했다라기보다는 그냥 지수가 막판 수급을 통한 움직임도 좀 유입됐었던 상황들이었는데, 오늘은 이 흐름들의 조금 우리가 연속성,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어제 좀 후반부에 주춤했던 흐름들을 좀 클러치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오늘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 이제 미국 시장이 소폭 조정을 받았던 상황들이기 때문에요. 오늘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큰 상승이 아닌다고 하더라도 좀 조정만 적당히 받아준다 그러면은 최근 흐름, 최근 추세에서의 흐름들을 꺾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자, 저는 특징주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특징주 중에서는 효성중공업 중장기 성장 기대감이다. 최근 보시면 이제 엊그제 효성화학도 있었고요. 좀 회복, 그리고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것도 위주로 해가지고 지금 레포트들이 나오고 주가들이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만큼 많이 하락해 있던 것도 위주, 이쪽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요,
하반기 우리가 기관들의 매수세를 한번 좀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발언들을 했었는데, 그 이유는 전반기에 무역 분쟁이라는 부분들이 있었고 또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기관들이 집행하고 싶은 자금들이 제대로 집행들이 다 되지 못했습니다. 사실 좀 보수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하반기 들어서는 그 자금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유입될 가능성들이 있을 거고, 또한 연말 윈도 드레싱 효과를 노리기 위한 기관들의 좀 인위적인 자금들이 유입될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대 납부했던 것도 위주로 해서 또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중소형주 위주로 해서 코스닥에서 수익률을 맞추기, 그리고 자금들 집행이 뒤따를 수 있겠다라는 점,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요, 그래서 중장기 성장성이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들 있었던 것처럼, 지금 최근 들어서는 이제 레포트가 좀 우리가 관심을 두고 또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포트 쪽에서 잘 레포트가 나오지 않으면서 이제 커버리지가 이제 게시된 것들, 이제 새로 레포트가 나오는 것들 위주로 해가지고 한번 보신다 그러면은 단기적인 조금 조정을 받고 난 뒤에 주가적 흐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포인트는 우리 레포트를 한번 좀 관심 있게 지켜보자라는 부분들입니다. 인바디인데요, 스마트 헬스케어 시대에 따른 수혜 전망이다라는 건데, 인바디가 사실 과거의 바이오 스페이스였습니다. 상당히 주가가 그때는 만원 가지도 못하고 몇천 원대였는데 지금 주가는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헬스장에 가면 우리가 인바디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인바디는 체지방 측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가정에 한 대씩 사들여가지고 매일마다 내 인바디 체크해가지고 어제보다 오늘 지방이 줄었고 근육량이 늘었는지 한번 체크해봐야 되겠다. 이런 포인트 보다가는요, 기계라기보다가는 인바디에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통해 가지고 스마트 헬스케어에 따른, 그러니까 우리가 사물 인터넷이나 이렇게 접목을 시켜서 실생활에 또한 스마트 헬스케어가 결국은 접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우리가 풀어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바디가 주가가 많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주가가 계속 떨어졌던 것은 기대감까지 많이 반영이 되었었는데, 이제 추가적인 또 새로운 시장에서의 좀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라는 그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먼저 앞서갔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스마트 헬스케어에서 인바디가 재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좀 더 시간을 두고 한번 보셔야 되겠고요. 자, 어제 철강주 장조임 뉴스가 나왔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서명을 했다 그랬는데요. 한국 철강 제품 쿼터 대상 제외한다라는 소식에 이제 서명을 하면서 이제 철강주들이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포스코나 이제 현대제철도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경력주로 최근 조금 하락을 했었던 문대철강이나 이런 대동스틸, 휴스틸, 포스코 강판, 부국철강 같은 철강주들이 급격한 강세를 나타내면서 상승을 해줬었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한국, 아르헨티나, 브라질에 내렸던 철강 제품 쿼터 및 알루미늄 쿼터에 대한 선별적으로 면제를 허용하는 행정명령이 한국 제품 쿼터 대상 제외함이 강세를 보였다. 자, 이제 한국을 두고요, 서로가 이제 하나씩 풀어지는 모양새 같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제 제가 시황방송을 할 때 중국 사드 피해주로 다뤘었던 이제 중국 소비자 관련주들 쪽에서 중국이 다시 또 단체 관광을 이제 허용을 계속적으로 늘려가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보태어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이것은 아무래도 미국과의 무역 분쟁에 있는 상황에서 또한 해외 쪽에서의 묶였던 것을 좀 풀어주면서 좀 대비하는 태세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한 미국에서 어제 움직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국과의 무역 분쟁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 추가적 2천억 달러 관세를 이제 또 부과를 한다라는 지금 이야기도 돌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 시점에서 또 미국에서의 이런 철강 쿼터 대상에서 제외했다라는 소식, 결국은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도요, 사실 지금 서로 합의점 찾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그게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제 다른 나라들 쪽에서의 좀 혜택을 주거나 풀어줌으로 인해 가지고 양국을 또 압박하고 있는 수단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어제 외국 국적 국내 상장주 한국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입니다. 차이나 그레이트가 실적 호조에 따라 가지고 급등세 나타냈었는데요. 항상 차이나 리스크 국내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 상장 페이지도 몇 개가 되고 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참 리스크가 크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냥 내용만 보면요. 차이나 그레트 같은 경우 실적도 상당히 괜찮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뭐 이런 기업들이 뭐 무슨 문제가 있을까 하는데 그전에 상장 페이지 됐던 기업들도 크게 뭐 문제가 실적에 문제가 있었던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신뢰성인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상장, 우리나라 기업도 우리가 분석을 하고 리스크를 다 찾아내기 어려운데 중국 기업들을 우리가 그것을 리스크를 찾아내고 분석한다는 것은 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봤을 때는 리스크가 좀 크게 있다라는 부분들을 감안을 하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어제 또 특징주로는 삼성전자가 강세를 보여줬었습니다. 삼성전자 강세, 삼성전기에 추가적인 강세가 있었던 모습들이었고요. 철강주 쪽에서도 철강 기업들 견조한 흐름들이 나와줬습니다. 어제 오전장이 또 경력주 쪽에서의 반짝 상승세가 있었는데 뒤로 가면서는 좀 차익 물량들이 나왔었다라는 점들이었고, 어제 시장은 전반적으로 보면 그냥 쉬어가는 분위기, 그러니까 좀 퐁당퐁당이다. 업종별로 순환매다. 한 번에 일송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개인들의 그냥 심리적인 부분들을 상당히 좀 많이 긁어놓는 시장의 상황들이기 때문에요. 이 업종이 좋았던 것 같지만 또 며칠간 또 조정을 받고 또 그다음에 움직여가고 또 조정을 받고 움직여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추세적으로 봤을 때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데이로 봤을 때는, 하루하루 봤을 때는 좀 연속성이 좀 뭐 부족해 보일 수 있는 시장 상황들이기 때문에요. 내가 이거 오늘 좋았던 것 같아가지고 다음날 접근하는 이런 우리가 좀 실수는 좀 하지 말아야 되는 시장의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기간을 더 두고 보고 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해외 시장에서는 다우지수 0.5%, 나스닥이 0.26%포인트 하락을 하면서 최근에 상승의 흐름들이 이제 꺾였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최고가를 기록을 하다가 이제 하락을 전환을 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 초에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강행을 지지한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3대 주요 지수가 일제히 하락을 했었습니다.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감들이었는데요.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들 참모들에게 추가적인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25%입니다. 관세 부과 계획의 강행을 지지한다고 말했다고 보도를 했어요. 지지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한 결정은 내리지는 않았다라고 했어요. 지지는 하나 아직 결정 내리지 않았다. 다음 주에 이제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요. 뭐 결정 내린다 하더라도 뭐 발효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장에 부과를 해가지고 전면적으로 갈 가능성은 좀 부족하다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 이제 뭐 불확실성들이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시장을 좀 조심하고 가자라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면 또 수출주들, 사실 보잉하고 캐터필러는요 빠지지 않는 종목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수출주, 특히나 중국 쪽 시장을 두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요. 어제 역시나 보잉하고 캐터필러는 0.9%, 0.9%, 2% 각각 하락세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투자자들은 또한 미국과 캐나다의 북미 자유무역 협상, 오늘까지라 그랬어요. 오늘 개정 협상에도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31일 협상 시간까지 캐나다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 미국, 멕시코 간 합의를 의회에 통보하고 비준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캐나다하고 합의를 이제 이루어내야 되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정도까지는 불확실성적인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하고 가셔야 되는 상황들이 되겠습니다. 주요 뉴스 또 몇 가지 좀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어제 8월 임시국회 단시 미뤄졌었는데 인터넷은행법, 결국은 인터넷은행 관련해 가지고는 처리가 불발이 됐습니다. 상가 임대차법 처리하고 이제 불발이 되면서 어제 또 카카오 같은 경우 오늘 시장에서 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조율을 해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들, 서로 그것을 맞추고 있다라는 부분들인데, 그 부분들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시장은 이미 그것을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빨리 처리가 되기를 관련 종목들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교육 그리고 국방 등에서 장관 5명, 차관급 4명 후속 개각을 했는데요. 이게 우연의 일치가 있을 수가 있는데
어제 이 개각을 했다라는 소식이 딱 들리자마자 코스닥이 반등세가 컸었어요. 지수 분봉에서 보시면 같이 보셨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 속보가 딱 뜨는 순간 코스닥에서의 움직임들이 조금 더 강하게 나와줬었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본다 그러면 지금 경제 쪽에서는 장하선 실장 그리고 김동연 부총리 그대로 가고는 있는 상황들인데 이런 개각을 했다라는 것은 결국 하반기에 뭔가의 변화를 두고 규제 완화를 두고 코스닥 시장에서 우호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되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기업들 실적이라기보다는 정부에서 규제 완화 또 뭔가를 풀어주면서 시장에서의 좀 충분한 관심들을 우리가 가지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엔사 불어로 어제 밤 오늘 아침 계속해서 뉴스가 나왔었는데요. 남북철도 공동조사가 이제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들은 이제 유엔사 불어다 하는데 결국은 이제 워싱턴 미국의 반대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들인데요. 이것은 한국과 북한 간의 이제 관계에서 좀 속도를 조절하는 그러한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지금 북한과의 이제 미국 간에 서로가 이제 양보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좀 더 강하게 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결국 이제 그 시한들이 계속해서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뭔가 빨리 결론을 내야 된다라는 그런 시기로 또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삼성전자, LG전자 지금 가전기기 관련주들 쪽에서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되는데, 이제 IFA 박람회가 이제 열립니다. 삼성전자가 밀레니얼 세대 겨냥한 제품에 역점 두겠다 해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에서 자신감을 표현하면서, 사실 어제 시장에서의 그렇게 움직임들이 안 나왔어요. 과연 이게 오늘 좀 시장에서 분위기가 나올지 우리 한번 지켜봐야 되는 상황들인데, 삼성이 지금 여기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이거든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관련주들 우리 한번 관심을 두고 보야 되겠고, 그리고 LG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두 개 겹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겹치는 부분 아닌가? LG에서 뭐라 그랬어요? 괜찮다. 삼성 이러한 이제 의료 그 관리 쪽, 의료 쪽으로 해서 전자제품을 내놓는 거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 시장이 커지는 거다. 그러니까 서로 경쟁해서 이 시장이 커진다라고 우리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도 있겠고, 그리고 LG 같은 경우에도 인공지능이나 사물인터넷 통한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행사가 열리는 동안, 박람회 열리는 동안 관련주들의 또한 이슈들, 새로운 이슈들, 오늘 뉴스를 통한 재가공을 통한 움직임들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미국 철강 관세 면제받는 한국 품목 면제도 가능해진다 하면서 어제 시장에서 많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회계 기준해 가지고 특별 감리 그때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우려감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건강한 바이오가 되기 위한 과정이다 그랬었는데요. 중진 게 없다라고 거의 결론 내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회계 감리해가지고 했던 거, 그때 거기에서 마무리되는 거예요. 새로운 것은 없다고 하니까 불확실성 해소되었다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지금 금융당국이 연구개발 비용에 대해 가지고 지금 기준 내놓는다 그랬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 기준 내놓는데, 제약바이오 선진국 회계 기준 적용 안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나라의 지금 제약바이오 쪽에서의 부정적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쪽은 좋다라는, 상당히 좋은 뉴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 회계 기준 적용 안 하고 지금 제약바이오 쪽에서의 그 기업들 좀 우호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충분히 이제 불확실성들이 많이 해소가 되었고, 다시 한번 흐름들을 되살릴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와 있는 상황들입니다. 건강한 제약바이오가 되기 위한 1, 2차 관문을 이제 통과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이로메드 FDA가 인정한 유전자 치료제, 지금 바이로메드도 반등이 나오면서 줄기세포 관련주들도 최근 조금 흐름들 좋아지면서 또 치매나 항암제나 또 임상이나 이런 기업들 쪽에서 이슈도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또 초점을 계속해서 두면 되시겠고요. 원익 IPS하고 원익 테라세미콘 합병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엊그제 이제 급등을 하고 이제 어제는 조정이었는데 원액테라 세미콘 같은 경우 수급 들어오는 타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급 들어오면 그때부터 원액테라 세미콘 시작입니다. 지금 OLED 쪽에서요. 사실 수급들이 많이 안 들어왔어요. 어제 비아트론 같은 경우는 큰 반등이 나왔으면 수급 안 들어왔거든요. 없어요. 왜? 그 포트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OLED 관련주들 포트에서 많이 빠졌었던 상황들이었거든요. 정말 뭐 제한적인 종목도 몇 개 빼고는 많이 빠졌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다시금 좀 포트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이게 하반기를 한번 기관들 쪽이나 이런 외국인들 쪽에서 포트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 키스트 종목 이야기 한번 드렸을 거예요. 키스트가 BTS 관련주로 움직임이 있다고 했겠지만 BTS 관련주는 보지 말자라고 했습니다. SM이나 JYP 엔터, YG 엔터테인먼트, 엔터주도 잘가는 후발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키스트 같은 경우에 수급들이 들어올 것이다 그랬는데 수급들이 점차적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SMCNC 같은 경우에도 수급적인 부분들이 또 유입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와 연관돼서 본다 그러면 지금 OLED 관련의 가장 큰 포인트는 수급을 보자. 수급을 보면은 OLED가 보입니다. 거기다가 애플이 9월 12일 날 차기의 애플을 이제 출시를 하고 좀 있으면 이제 언팩 행사를 가진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또 포인트는 뭐예요? 소형 OLED거든요. 그 포인트까지 함께 보신다 그러면 OLED 관련주는 수급 들어오는 날이 시작 날입니다. 네, 오늘 그렇게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거래일, 8월 마지막 거래일,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요. 저는 상승님께 마이크 넘겨드리고 다음 주 월요일 시황방송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